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1994년 한 남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연봉 수십억, 월가 최연소 부사장. 뉴욕 한복판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명함은 화려했고 미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직서를 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상사도 동료도 부모님도. 지금 뭘 버리려는 거냐고.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렵게 얻은 건지 아느냐고. 그는 2주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그는 딱 한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80살에 내가 오늘의 나를 본다면 어떤 결정을 후회할까? 그 상상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를 만들었고 인류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통찰 기록은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후회를 전략으로 바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늘 뭔가 하나 결정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1964년 뉴멕시코 엘버커키에서 태어난 제프리 프레스턴 조르겐센. 나중에 성을 바꾸면서 우리가 아는 이름이 됩니다. 제프 베조스. 어머니 제클린은 10대에 임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집을 떠났고 제클린은 혼자서 아들을 키웁니다. 제프가 3살 때 어머니는 미겔 베조스와 재혼합니다. 쿠바 출신 이민자였던 미겔은 엑손에서 일했고 성실함 하나로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베조스는 훗날 말합니다. 양아버지는 내가 본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왔고 모든 것을 일궈냈다. 어린 시절에 베조스는 기계를 분해하는 아이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았고 집중력이 남달랐습니다. 12살쯤에는 자기 방문에 전기장치를 달아서 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외할아버지의 텍사스 목장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로렌스 기스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일했던 인물이었고 우주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심어줬습니다. 베조스는 SF 소설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 로버트 하인라인. 그 안에는 우주 식민지가 있었고 수백만 명이 우주에 사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건 판타지가 아니라 설계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소녀는 언젠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전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한 베조스는 처음에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우주에 매료된 사람이었고 물리학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학년쯤 무언가 깨닫습니다. 현미분 방정식 수업에서 반 학생 대부분이 문제를 풀지 못해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옆자리 친구 2명이 3분 만에 풀어냈습니다. 베조스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냉정한 자기 평가였습니다. 그는 전공을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공이 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감정이 아닌 분석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길이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나는 어디서 최고가 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훗날 아마존의 모든 결정에서 반복됩니다. 졸업 후 인텔, AT&T를 거쳐 베조스는 월가 헤지펀드 Q에 합류합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이 알고리즘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곳. 베조스에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26살에 최연소 부사장이 됩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1994년 봄, 그의 앞에 하나의 숫자가 놓입니다. 인터넷 사용자 수가 매년 2300%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2300%? 이건 몇 퍼센트가 아닙니다. 이건 폭발입니다. 베조스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건 평생 한 번 오는 기회였다. 그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상품들 20개가 넘는 카테고리를 검토한 뒤 책을 선택합니다. 책은 재고 단위가 수백만 개이고 어떤 오프라인 서점도 그 모든 책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점은 가능했습니다. 효 대표는 신중하게 듣고 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겠지. 베조스는 2주 동안 결정하지 않습니다. PART4 후의 최소화 프레임워크 80살의 나에게 물었다. 2주 동안 베조스는 하나의 상상을 합니다. 그는 이걸 훗날 후의 최소화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80살이 되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각 결정이 그 시점에 나에게 어떤 후회를 남길지 상상해봤다. 만약 아마존을 시작했는데 실패한다면? 적어도 시도는 했지. 만약 아마존을 시작했는데 성공한다면? 분명히 기쁠 것이다. 만약 아마존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그게 어땠을지 궁금해하며 살겠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견딜 수 있다. 지위를 내려놓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평생 만약에라는 질문을 안고 사는 것은 견딜 수 없다. 그는 사직서를 씁니다. 대표의 마지막 만류에 그는 말합니다. 80살의 나에게 물어봤을 때 답이 나왔습니다. PART 5차고 아마존의 탄생. 1994년 여름 그는 아내 맥켄지와 함께 뉴욕을 떠납니다. 맥켄지가 운전하는 동안 베조스는 조수석에서 사업 계획서를 씁니다. 목적지는 시애틀. 시애틀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가까워 기술 인재를 구하기 쉬웠고 인구가 적어 세금 부담이 낮았습니다. 미국 서부의 주요 책 배급 창고 중 하나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30만 달러를 투자받습니다.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30% 정도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 벨뷰의 차고. 테이블은 문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짝 책상은 나중에 아마존 문화의 상징이 됩니다. 저렴하게 시작하고 검소하게 운영하자는 철학. 주문이 들어오면 베조스 자신이 포장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박스를 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릎 패드를 사야겠다. 1995년 7월 아마존닷컴이 오픈합니다. 첫 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베조스는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건드린 것 같아. 한 달 뒤 주간 매출은 베조스의 원래 1년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성공은 빠르게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도 빠르게 왔습니다. 1997년 상장 이후 닷컴 버블이 붕괴됩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90% 넘게 폭락합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보고서를 냅니다. 아마존은 1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 언론은 베조스를 아마존 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베조스는 전 직원 회의를 열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파산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은 계속 늘고 있다. 고객이 우리를 원하는 한 우리는 살아남는다. 그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합니다. 수익 대신 인프라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매 분기 주주 서한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익보다 내년의 고객이 더 중요합니다. 베조스의 경영 철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고객 집착입니다. 우리는 경쟁자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고객을 본다. 아마존의 모든 회의에는 빈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조스는 말했습니다. 이 의자에 고객이 앉아 있다. 우리의 결정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라. 이 철학이 나온 것들은 원클릭 결제, 고객 리뷰 시스템, 프라임 멤버십, 당일 배송. 출판사들이 부정적 리뷰에 반발했을 때 베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정보를 파는 거다. 나쁜 책을 사게 하면 고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고객에 대한 집착, 이것이 아마존이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2000년대 초 아마존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기술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발팀 간 소통이 엉망이 됐습니다. 베조스는 전 직원에게 메모를 보냅니다. 역사에서 베조스 API 메모라고 불리는 문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팀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와 기능을 공개하라. 직접 연결은 없다. 이를 어기면 해고한다. 이 내부 개혁이 아마존을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다른 회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2006년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가 공식 출시됩니다. 책 파는 회사가 IT 인프라를 판다는 것이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삼성, 정부 기관들이 모두 AWS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아마존의 방식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새로운 산업이 보인다. 2007년 아마존은 킨들을 출시합니다. 당시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이책을 대체할 수 없다. 사람들이 화면으로 책을 읽겠느냐. 베조스는 다르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건 종이가 아니라 내용이다. 킨들 출시 후 몇 시간 만에 초기 물량이 완판됩니다. 같은 시기 출시된 프라임 멤버십은 연간 79달러에 무제한 무료 이틀 배송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멤버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객을 아마존 생태계에 묶는 설계였습니다. 2000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을 설립합니다. 아마존이 한창 성장하던 바로 그 시기에 아이였을 때 꾼 꿈이 있다. 수백만 명이 우주에 사는 미래. 나는 그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 그는 매년 아마존 주식을 팔아 블루 오리진에 투자합니다. 2015년 로켓 뉴 셰퍼드가 수직 착륙에 성공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 그리고 2021년 7월 20일 베조스는 직접 뉴 셰퍼드에 탑승해 우주 경계선을 넘습니다. 착륙 후 그는 말합니다. 지구를 밖에서 보면 이 행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된다. 우리는 이 행성을 지켜야 한다. 어린 시절 SF 소설에서 꿨던 그 미래. 그는 그것을 향해 실제로 로켓을 쐈습니다. 2021년 2월 베조스는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앤디 제시에게 CEO 자리를 넘기고 자신은 이그제큐티브 체어맨으로 물러납니다. 나는 아직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블루 오리진, 베조스 어스 펀드, 다음 챕터들, 이것들에 집중하고 싶다. 프린스턴을 졸업할 때 자신의 강점을 냉정하게 판단했던 그 사고방식이 다시 나온 겁니다. 나는 어디서 최고가 될 수 있는가? 베조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 사고. 나는 분기 실적이 아닌 10년 뒤를 생각한다. 아마존은 창업 후 7년 동안 이익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인프라에 재투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베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발명.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파이어폰, 아마존 레스토랑 수십 개의 실패 사이에서 AWS, 킨들, 알렉사, 프라임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명확한 판단 기준.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 빈 의자의 고객.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 좋은 판단력은 경험에서 나오고 경험은 나쁜 판단력에서 나온다. 2010년 베조스는 프린스턴 졸업식에서 연설합니다. 이 연설은 이후 수백만 번 공유됩니다. 여러분은 영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함과 친절함은 다릅니다. 영리함은 재능입니다. 그러나 친절함은 선택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의 총합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인지는 선택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차고에서 첫 번째 책을 포장한 날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온라인 쇼핑의 역사를 바꿨고 클라우드 인프라의 기반을 만들었고 인류가 우주를 향해 민간 로켓을 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베조스가 특별했던 건 재능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똑똑한 사람, 그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가 달랐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80살의 자신에게 물었고 그 답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시작하면 잃을 것들이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 실패할까봐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 80살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잘 참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해봤어야 했는데라고 할까요? 베조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후회하지 않는다. 시도하지 않음을 후회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실패는 사실 후회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오늘 통찰 기록 여기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부탁드리래요. 댓글에 지금 당신이 시도해보고 싶은 것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온 것 하나만 적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댓글이 80살의 당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통찰 기록에서 또 만나겠습니다.